유명하신 분들도. 근데 그분들은 이제 4월에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냥 생 라이브로 그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참고할 게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 지문이랑 이 그러니까 수특 독서 지문이랑 이 오늘 교재에서 배울 기출 지문하고 유사한 주제, 똑같은 주제가 담겨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나요? 하면 뭐 어떻게 알아?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그냥 보는 거지. 가끔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자 오늘 준비한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인문 지문이 2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부하시면 막 알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이 의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특 독서를 내가 풀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저번 주에 한번 체험해봤죠. 수특 독서 문제는 어떻게 하나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푸는 거야. 지금 눈치챘겠지만 과제가 늘어난 거거든요. 지금 제가 드리는 5일치 과제에다가 하나 더 늘어난 거야. 뭐까지? 수특 독서 문학이 지금 추가된 거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자, 뭐 목차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제가 기출 갖고 왔죠. 그리고 그거랑 연계되어 있는 수특 페이지 써 있죠. 그거 찾아가서 내가 글까지는 같이 대략 봐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기 좀 편해집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라고 내가 알려줄 거야. 그리고 나머지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다 읽은 다음에 수특에 있는 문제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봐야죠. 그 과제가 추가된 셈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특 주제들을 다 해드릴 테니까 충실히 이거만 따라오시면 끝났을 때 3, 4개월만 버텨봐. 끝나고 나면 수특 독서 다 풀려 있을 거예요. 그 있는 지문들도 다 연계와 함께 이해가 됐을 거고,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과제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수능 특강 독서 문학에 있는 그 주에 배운 연계 기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서 완벽히 자기 지식으로 만든 다음에 문제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거 관련된 기출들을 소개해드리고 같이 분석하고 수특 독서 읽는 데까지 도와드리는 걸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된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거 독서 세계, 문학 세계인데, 자 까고 말할게. 어제 문학 한 세트 못해서 영상 안 찍어. 조회수 보니까 9회 뒤지고 싶어. 아무도 안 받고만 뭘. 아유, 네 진짜. 그래서 오늘 문학은 고전시 5번까지 할 거고요. 마지막 한 세트 고전시 6번은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이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전시 5번까지 목표로 해서 달려보자고요.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씁쓸했어요. 나름 열심히 찍었는데 본 사람은 알 텐데. 아니 어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보고 왔대. 너 봤지? 솔직해. 누구는 이제 봤다고 하는 거야. 그래? 야, 한아비가 무슨 뜻이야 했더니, 한아비요? 그게 뭐예요? 이러더라고. 맥래식 영상 보셨죠? 한아비가 뭐야? 할아버지. 근데 다른 뜻도 가자고 했잖아. 내가 이 디아블로 칼 얘기하느라 이 12분을 썼는데 38분 영상에 12분이 게임 얘기예요. 혼자 신나서 우리 아빠랑 내가 디아블로란 게임을 했거든 하면서 이 칼 이름이 그랜드파더인데 할아버지거든. 근데 이게 뭘로 번역됐을까? 하나비 막 이러고 있었어요. 12분 동안. 에이 아무도 안 봤다는 증거. 바두시. 하나비는 할아버지. 한이 뭐야? 큰 이란 뜻이라고. 이건 필수어니까 알아두세요. 하다가 크다. 이거는 짬밥 되시는 분은 다 알 거야. 그러니까 하다가 크다니까 큰, 밭, 한밭. 이게 한자로 대전이었잖아요. 대전이 한밭이야. 좀 봐. 지금은 늦었어요. 교재를 걷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얘기인지 궁금한데 하면 다음 주 책 받아서 하세요. 4쪽 오겠습니다. 인문지문이고요. 오늘 할 거는, 첫 번째 할 거는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 여러분들이 철학 볼 때마다 얘들 또 왜 이래 하는 그 단골 주제. 왜 인간은 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제. 이게 오랫동안 있었던 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말 많은 사상들과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 인문은 뭐였냐는지 기억나세요? 동양 철학 했었어요. 주자학. 그리고 실학에서 두드러진, 구체가 두드러진 실학 정약용의 사상까지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오늘은 서양이에요. 서양 철학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출발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구체, 추상. 이제 설명도 안 할게. 귀찮으니까. 뭘로 구분한다? 감각으로 인지되면 구체, 감각으로 인지 안 되면 추상. 이렇게 가기로 했었죠. 자, 인간이 선해야 되는 이유, 착해야 되는 이유,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착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구체로 잡을까 추상으로 잡을까 역시 서양도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디를 중점을 두냐에 따라 다르게 읽혀요. 오늘 갖고 온 거는 2016년 6평입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만만치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저번 시간 공부한 짬밥도 있고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문지문에서는 요거 하나만 더 하자고. 인문구조론, 인문지문 중에 철학지문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시작할게요. 잠깐만 요거까지만 봐봐. 철이 뭐야? 철. 이 철이 생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 근데 이게 생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안 와요. 오늘 이거 수업 끝나고 저녁 뭐 먹지? 생각해 봐야지. 이 생각이 아니라 지배적인 관념이라고 합니다. 지배적인 관념, 우리 인간 사상이라고도 하네요. 관념이라고 하네요. 대체적으로 모두 다 당연하다고 지배하고 있는 생각, 가치관 따위를 우리가 철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 연구해 보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진짜로. 내가 철학자가 아니야.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아. 이거에 따라 세상이 변하거든. 자, 2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년 전에 개를 괴롭히면, 동물을 괴롭히면 너 뭐한 짓이야? 너 처벌받아야겠어. 어떻게 동물이 아파하는 것도 안 보이니? 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말한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받았을 거예요. 동물의 권리를 이 새끼 또라이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심지어 이 글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동물을 괴롭히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의 철이 바뀐 거야. 100년 전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들 올해 투표할 수 있는 거 알죠? 님들. 투표거리가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올해 생일 지나면 이제 투표권을 부여받습니다. 자, 노소연 씨 100년 전으로 가봅시다. 저 이제 만 18세가 됐어요. 제가 투표하겠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미친년이 하면서 막 뭐라고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어디 여자가 지금 투표를 이렇게 된다고요. 세상이 철이 바뀜으로써 문화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야. 우리 여태까지 많이 훈련했던 과학기술과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이게 노답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답이 존재하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정답이 시대마다 달라요. 자, 그러면 뭐가 등장할까? 바로 답 대신 입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볍게 한번 더 봅시다. 뭐뭐론, 뭐뭐주의, 뭐뭐학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존재들의 입장을 읽어주시면 되고요. 절대로 한 가지 입장만 나오는 인문철학 지문은 없습니다. 그거는 윤리 과목이에요. 한 사람의 철학을 공부하자? 이거는 윤리 과목에서 공부하는 거지. 우리는 국어잖아요. 국어에서 철학 지문은 다양한 철학에서 담겨있는 논제가 등장합니다. 이 논제에 대한 다양한 존재들의 입장.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라고 그냥 편하게. 뭐뭐론자, 뭐뭐주의자, 뭐뭐학자라고 읽으면 편해요. 사람처럼 읽으세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 됐지? 차이를 읽는 게 바로 인문철학지문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미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 이게 중요해요. 이 논제에 대한 입장들이 나오는데 이 논제를 잡지 못하고 읽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소리입니다. 인문철학 지문도 1문단 중요하고요. 읽어야 되는 건 바로 철학적 논제입니다. 읽어볼까요? 1문단에서 논제 찾아주세요. 자, 누가 나왔는지 몇 명이 나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거 놓쳤으면 의미 없죠. 아마 근데 다 읽었을 거예요. 내가 티나게 좀 알려줬잖아. 도덕 실제론자.
정서주의자 두 사람이 등장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초반에 배웠던 거, 중간에 오신 분들 미안. 오늘 하면 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완전 첫 회 때 했던 건데 기억나세요? 1호 때 했었던 거. 서술할 때 서술 기준을 오픈할 때 서술 기준을 잡아봐라는 얘기 드렸었어요. 자, 서술 기준 보여요 혹시? 이 논제에 대한 이 사람들의 입장을 제시하는 거는 변함없는데 그냥 제시하겠다가 아니라 뭐에 대해 맞춰서 이 기준에 맞춰서 제시하겠다는 말이 있어요. 못 찾았으면 한번 같이 봐드릴까요? 1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메타윤리학이다. 메타윤리학에서 여기 도덕실제론과 정서주의는 여기서 체크해 볼래요?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 요거 그리고 도덕적 진리 존재 여부 요 두 가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펼친대요. 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그럼 기준이 두 개가 나왔네요. 하나 옳은지 야 OX로 할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이해하는 방식 이해 방식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언급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 더 도덕적 도덕적 아니 사실 내가 지금 토스트를 급하게 먹고 왔는데 이 토스트 사례가 걸려갖고 지금 코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지금 불쾌합니다 사실. 존재 여부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걸 하겠답니다. 잠깐만 이제 읽기 시작할 거거든. 솔직히 알 것 같아 안 읽어도. 도덕실제론 실제가 뭐야? 실제로 실제 현실에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실제가 구체 추상 구체 정서 구체 추상 끝난 것 같은데 끝났거든요 사실. 존재한다 현실에 존재한다 존재한다 없다 어디 있냐 마음에 있다 이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면. 내가 오버하는 게 물론 읽어봤지 어쩔 수 없다 하고 근데 오버하는 게 아니라 아이 느낌이 막 오지 않아? 어떻게 이해될까요? 구체로 추상으로 구체 어떻게 추상 마음 읽어봅시다. 자 풀 시간까지 다 드릴게요. 그냥 좀 긴 글이지만 그리고 5문제지만 이해가 기반된다면 술술 읽힐 수도 있어요. 7분 30초 과감하게 드려보겠습니다. 7분 30초 아니 7분만 드려볼게요. 그냥 몰라.
4분 만에 풀었어. 아니 3분 30초 만에 풀었어. 너 미친놈이야. 그 에라이 야, 맞았다. 미안하다. 맞았다. 미안하다. 너 할 거 없잖아. 수특 미리 봐. 연계 수특 미리 봐. 어떻게 읽히나. 엄청 잘하네. 호호호호. 40초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얘는 왜 착하게 살아야 된대? 아야 미안하다. 읽고 있었구나. 그 모의고사 그 점수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1등이 지금 74점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본인 점수에. 선생님 저 50점이에요. 괜찮아요. 그냥 20점 더 하세요. 좀 많이 매웠고요. 그 오답 정정은 해드렸지. 저기 감독 선생님이. 예. 이게 사설 모의고사 매주 보고 있잖아. 이걸 기준해서 본인 자신 이걸 기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사설 모의고사 성질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사설 모의고사가 잘하는 사람이 다 맞으면 팔릴까? 안 팔려요. 여러분들이 또 공부한 태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 특. 못 봤다! 조졌다! 기분 나빠! 공부 못하는 사람 특. 잘하는 사람 특. 점수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공부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 사람. 틀렸다. 내가 왜 틀렸을까? 아까 내 생각이 뭐가 틀렸을까? 네가 출제자와 내가 한번 붙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후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적이 금방 오를 확률이 높아서 상위권에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사고, 풀고, 소비하는 게 인기 있어서 장사가 돼요. 하여간 모의고사는 누구한테 맞추는 거야? 풀니까 기분 나빠라는 사람한테 안 맞춰줘요. 그래 그러면 이거 풀고 기분 좋아라 이렇게 하라고 안 만들어요. 안 팔려요 어차피. 그 친구들은 풀어봤자 친구들이 관심이 없어요. 잘하는 친구들이 푸는 거. 내가 보통 풀면 92, 93이 나오고 잘하는 애들은 97, 98이 나오는데 야 요거는 80점이 나오네. 이야 여기 70점이 나오네. 그래? 이야 한번 볼까? 이러면 이제 그걸 소비해요. 잘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어디에 맞춰진 거야? 틀리게끔 구성된 문제들이니까 치열하게 논리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70점대가 1등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설은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해달라. 그러면 야 이번 모의고사 4월이었나? 그 3월 모의고사 다음이 4월이잖아.
아, 5월로 미뤄졌지 그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내신 끝나고 또 열심히 봐. 물론 내신 안 하는 분들도 많지만 참 아까 얘기 나온 게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신 시험 범위 최종 확정되면 최종 확정된 거 알려줘. 나중에서 바뀌었어요 하면 나 진짜 허무해. 그래서 최종 확정된 거 있으면 겐톡으로 보내시면 학교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수업은 평일 중에 문제풀이 훈련 조금 시켜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내가 평일 중에 클리닉을 좀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때 좀 자유롭게 대신 밤 시간에 와야 돼. 8시 막 이럴 때 와야 돼. 그때 와서 좀 제가 개별적으로 좀 봐드리긴 할 건데 그때를 이용하도록 하자고요. 그건 좀 더 나오면 알려드릴 텐데 많이 못 해드려요. 1, 2회 정도. 나도 먹고 살자. 심화국어하고 2개 있죠? 예. 아니요. 그것도 국어인데 제가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마치 뭐랄까 국어 선생인데 내가 왜 문학 교과서를 봐주죠? 막 이런 느낌인데 상관없습니다. 다만 심화국어 교과서는 거의 안 보시고요. 추가 수특에서 아름고 기준 했을 때 수특 문학 고전 시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시험법이 나오면 알려주세요. 당연히 제작해드립니다. 학교마다 지금 교재가 2개인 학교도 있을 거예요. 2개 다 알려주세요. 특히 3학년 때는 심화국어 코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심화국어 교과서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무 학교도 그 교과서를 보지 않습니다. 예, 수특 봅니다. 그 시간대. 그러니까 시험범위 나오면 알려주세요. 만들어 드릴게 과제로. 아우 머리야. 뭔 얘기 하려고 했냐? 시작해볼까요? 이거 뭔 얘기입니까? 아유 내 말이 맞지 않나요? 이 문단 민망하네. 내가 몇 번을 봤었겠어. 2012년 기출이면 내가 지금 7년째 보고 있는 건데 어제도 수업하고 말하기가 민망하네. 자, 이 문단 첫 줄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도덕 실제론에서는 얘랑 다르게 메타인력에서 도덕적 판단과 도덕 진리를 과학적 판단 및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라 본대요. 과학적 판단, 과학적 진리와 동일하게 본대요. 과학하고 똑같다고 본대요. 과학이 뭐였을까요? 과학이 뭐였을까만 생각하면 바로 나오는데 구체로 증명된 것, 가설인 명제를 구체적인 관찰 실험을 통해 참으로 증명된 것, 그것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상상하는 거. 달 뒤에 뭐가 보여요? 이제 제가 처음 상상한 거니까 이제 그 별은 봉수별입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잖아요. 내가 망원경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달 뒤에 뭐가 반짝여요? 처음 발견한 거래. 이제 제가 발견한 과학이 되는 거죠. 과학은 감각한다가 핵심입니다. 자, 자연과학만 과학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사회과학도 존재하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심리학. 여기가 이게 바로 사회과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그런 느낌이세요? 이게 아니라 설문지 따위를 통해 통계 조사를 통해 객관화된 수치가 돼야 그때부터 과학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심리학이 바로 그래서 과학에 들어갑니다. 자연과학만 과학이 아니야. 대학 가면 알아. 여기 과학대가 어디예요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볼 거예요. 정확하게 사회과학대가 어디예요? 자연과학대가 어디예요? 인문과학대가 어디예요? 라고 정확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과학은 구체로 증명한 학문, 즉 구체로 증명한 것, 구체적인 것으로 증명하여 참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규정하겠대요. 됐을까요? 자, 도덕실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과학적 판단과 과학적 진리랑 똑같은데요. 과학적으로 판단돼서 명제가 참으로 된다면, 설명 안 했지만 과학은 구체입니다. 그러면 도덕적 진리 존재 여부는 참이라고, 존재한다고, 진리라고 규정하겠대요. 진리로 규정하겠다. 참이라면 진리로. 자, 근데 정서주는 뭐래요? 나 너무 빨리 왔나? 자, 여러분들 이 문단에 나라고 되어 있네. 이 문단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봐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나의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런데 도덕 실존에서 주장하듯 도덕질은 옳지 않다가 도덕적 진리라면 이게 정말로 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이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참임을 참으로 판정을 해야겠죠. 도덕적 진리가 되려면.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읽어볼까? 위에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여기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성질. 객관 어디다 넣을래요? 구체추상. 객관 어디야? 구체에 바로 나와야지. 같은 말이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객관이라고 알려줬네요. 이런 거였어요. 다 볼까요?
아이고 얘는 너무 대놓고 말해갖고 좀 무한해요. 읽어볼까? 한편 정서주의에서는 어떤 도덕적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옳음이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성질은 자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구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되는 명제가 아니다. 일단 뭐 말한 거야? 이게 아니다라고 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아직은 말 안 했어. 뒤에 있어. 아직은 말 안 했어. 좀만 더 읽어볼게요. 따라서 정서주의에서 옳다 혹은 옳지 않은 도덕적 판단은 있지만 도덕 실제론과 달리 과학적 진리 같은 도덕적 진리는 없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처음에 이 기준을 잡은 사람이 보여요. 이 문장이. 진리가 없다? 갑자기 또 왜 진리가 없대? 그게 아니라 진리가 존재 여부를 드디어 말했구만. 이놈들은 없다고 보는구나. 왜? 명제로서 참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재미난 떡밥을 하나 깔아주고 넘어갔거든 지금. 옳다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은 내린대요. 옳다 옳지 않다는 있대요. 그건 한대요. 근데 진리는 없는 거래요. 자, 그러면 옳지 않다를 뭘로 이해하느냐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있죠. 계속 가볼게요. 그렇다면 정서주의에서는 나왔죠? 옳음이나 옳지 않음의 의미를 첫 번째 소주 기준 무엇으로 볼까? 도덕과 같은 구체적 행위에 대한 이거죠. 감정과 태도가 곧 옳음과 옳지 않음이라고 본다. 네, 나왔네요. 바로 감정과 태도가 참 옳다 그르지 않음을 이해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감정인 거지. 이렇게 하니까 또 누가 이러더라고. 태도가 액션이니까 이거 구체 아니에요? 에이, 문학 정서론 갖고 와 보세요. 태도를 통해 뭐 합니까 우리가? 정서를 도출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같은 말이에요. 감정에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정서주의가 스포지 뭐.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메타윤리학에 대한 두 존재의 입장 차이였어요. 명확하게 보이죠? 구체, 추상. 규정된다, 규정할 수 없다. 이제 나머지는 안 읽을게요.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이거 헷갈린다고 하더라고. 5쪽으로 와보실래요? 5쪽의 맨 위에. 5쪽 맨 위에. 반드시 필요하다. 예컨대. 자, 이게 뭐냐면요. 도덕 실제론이 이 인간의 그 선악을 판단하기 위해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예컨대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에. 자, 도덕 실제론자는 이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약자를 돕는 것은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도덕 실제론자들이 봤을 때 어때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렇지 않을까?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 이거 너무 약해,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바꿨어요, 보니까. 사람들은 실제 사람을 추가하죠. 약자가 어려운 취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인물의 행위를 써놓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이게 뭐냐면 구체를 추가한 구체적인 법칙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이런 법칙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구체적인 법칙을 확보해서 그게 참이면 진리라고 할 건데 그 구체적인 법칙을 과학 법칙처럼 구체적 법칙을 인간의 마음 갖고 만들기가 그게 쉽냐 이거야. 어렵다라는 얘기였던 거고요. 이게 올해 수특입니다. 여기가 올해 수특이에요. 이게. 읽어봤지? 민건아. 이따 같이 보자. 자, 나머지는 이제 두 개 또 비교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냥 뭘로 끝납니까? 구체 추상으로 끝납니다. 이제 문제로 갑시다.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설명 안 드릴게요. 제발 이런 건 고명준이 틀렸어? 깜짝이야 놀랬잖아. 이런 건 틀리지 마요. 2번의 답은 5번입니다. 솔직히 말할까? 지문 안 읽어도 풀 수 있어. 성지 5번. 도덕 실제로. 도덕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구체구나. 도덕적 판단에 대한 승인 감정의 이해. 뭔 감정의 이해합니까? 실체하는데. 그래서 5번 X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3번의 답은 5번입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 나 이거 설명하고 싶지 않아. 혹시라도 하고 싶으면 말해요. 안 할래. 자, 4번 볼게요. 답은 4번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과학적 판단. 이게 뭐였어요? 참과 거짓으로 명제를 이룬 것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하는 게 그게 과학적 판단이라고 했었어요. 명제의 참 거짓을 판정한다. 근데 정서주의는 뭐래요? 참 거짓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명제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 마음에 달린 거야 라고 했단 말이지. 자, 잠깐 4번.
B는 명제라고 생각하는군. 괜찮아요. 명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선지 1번 볼래요? A. 정서주의자죠? 예술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깜짝이야. B도 같이 껴있네요. A만 봤어. B는 존재한다고 보죠. 아까 했었죠? 참이면 진리라고 본다. 선지 2번. A의 아름다운 성질이 객관, 뒤져요. 정서주의가 왜 객관 드립을 칩니까? 선지 3번. A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는 참이라고, 참인 명제. 아니, 얘는 명제가 없다고 했잖아. A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선지 5번. 감정, 태도, 표현. B가 죽어야죠. 오히려 5번 문제가 지금 좀 틀리신 것 같거든요. 답은 2번인데 어떻게 맞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휘는 파이팅. 우리가 예습 열심히 하자고. 잠깐만, 이거 많이 틀린 것 같아서 내가 얘기 좀 할게. B가 뭐였냐? 규정. 규정은요, 규칙으로 정하다예요.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다. 이거 아닌가요? 좀 달라요. 규칙으로 정한 게 아니라 규칙에 의해 한도를 정한다. 이거는 오, 맞아요. 어휘를 열심히 하는 규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네, 선지 2번의 설명 규제였어요. 자, 수특 보세요. 수특 54쪽입니다. 없으신 분은 그냥 프린트 맨 앞에 보세요. 저번 주 내가 예쁘게 만들어줬지만 이거 나 혼자 보려고 만든 거거든. 사와. 어차피 해야 되잖아. 다음에 진짜 안 뽑아올 거야. 54쪽이요. 수특 독서 54쪽이요. 싱어형이 나왔습니다. 잠깐만, 이 지문은요, 구조상으로도 꽤 재밌어요. 구조적으로도 재미난 거라서 나 좀만 더 볼게요. 자, 요거 추상론, 구체론은 살려두고. 영상 찍고 있구나. 뭐 별일 없겠지. 나 이상한 소리 안 했지? 토요일은 개소리 막 하거든. 다음에 볼 사설은 강대 K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것도 좀 볼 건데 그건 더 어려워. 무슨 말이야. 자, 넘어갈게. 그냥 봐, 얌전히. 더 어렵다고. 온라인으로 안 파는 게 있어요. 학생한테만 주는 모의고사들도 있단 말이야. 유명하신 분들. 그건 이제 내 첩자들이 가서 또 가져올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계시면 돼요. 농담입니다. 다들 이게 오해하시겠네. 또 완벽한 농담. 이 글은요, 구조적으로 재미가 있어요. 아주 재미가 있어요. 진짜예요. 1문단에서 논제 잡고 입장들 나온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논제 잡으라 했잖아요. 와, 여러분들 이거 논제 잡을 수 있을까? 1문단 되게 짧거든? 읽어봐요. 한 20초, 30초 줄게. 빨리 읽어봐. 이거 왠지 시작이, 아니거든요. 이거 시작이 아까 우리가 방금 봤던 기출하고 첫 문단이 똑같은 냄새 난 거 아세요? 포괄적인 윤리 질문이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윤리 질문이냐. 그러니까 메타윤리학이냐, 메타윤리학이 아닌 그 뭐였지? 규범윤리학이었던가? 그건가? 그거랑 똑같이 스타트하죠. 얘기가 똑같은 거야, 지금. 다시 봐봐. 싱어가 한 질문을, 싱어는 이렇게 물음했어요. 이거 논제 아니야? 큰일 나요. 기억 밑줄 쳐져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이거 논제 아니에요. 라는 물음은 뭐래요? 다른 거래요. 세 번째 줄 봐봐요.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해야 할 윤리적 이유는 찾는 물음들. 예,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하는 저런 구체적인 개별적인 윤리와는 윤리적 이유랑은 다른 유형의 것이래요. 근데 뭐래? 후자의 물음들은 윤리 내부의 물음이지만, 그러니까 윤리 안에서 움직이는 구체적 행위에 대한 물음이지만,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이다.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 개별적이지 않은 거, 좀 더 구체적인 거, 추상적인 거. 추상적인 거. 싱어의 질문은 추상적. 자, 추상이란 말로 내가 다 퉁치려니까 조금 힘든데, 개별적이다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 구체는 어디로 들어가? 이쪽에 들어가거든요. 개별적이다, 개개인마다 개별적인이 이쪽에 들어가요. 무슨 느낌인지 알지? 여기는 뭘까요? 그렇지. 보편도 좋고요. 일반화 이런 것도 괜찮죠? 이런 말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좀 보이시죠?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 즉
보편적인 윤리 물음이라는 것이다. 논제가 잡았어요? 지금 내가 읽어야 될 논제가 뭘까요? 사람들의 입장이 뭘까요? 아직 안 나왔어요. 마지막 문장에 있어요. 1문단 마지막 문장.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 피터 싱어의 물음에 대해 철학자들은 거부감을 표명하게 한다. 와, 이거 진짜 재밌어요. 한번 꼬았어. 논제는 안 좋고요. 이 피터 싱어의 물음에 대한 거부감, 이게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와? 나 피터 싱어 물음에 대답을 거부할 거야 하는 거에 대한 입장이에요.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아니라고. 이건 끝났어. 피터 싱어가 한 말이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거부하는 철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흥미진진하군요. 몇 명 나오디? 잘했어요. 그만큼 나와요. 그래서 각각 거부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하는 입장 2개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또 밋밋해져. 아주 재미난 장치 하나 더 넣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이게 너무 잘 쳤어. 이게 인문 테마 첫 번째 질문이거든. 힘 팍 준 게 느껴져요. 이렇게 공을 들였으면 평가원이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겠지. 요거는 티가 나, 신경 쓴 게. 자, 싱어가 왜 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거부해요. 싱어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요. 라고 할 것 같아. 뭔 소리야? 뭔 개소리야? 라고 싱어가 깝니다. 이 대답을 거부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하나씩 넣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처음에 잡았어요. 피터 싱어의 질문에서 눈치챘지만 1문에서 깔아준 이 말을 이해하고 읽는다면 되게 쉬워져요. 뭐야? 자기의 질문은 이건 거야. 자,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무 이거 아니야?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거야, 임마! 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자, 이거는 사실 다 말했거든? 솔직히 다 말했지, 지문 내용. 내가 짧게 읽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자, 1분 30초 이거 읽고 그냥 가볍게만 이제 몇 개만 점검해 드릴게요. 아마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봐봐요. 재밌게 읽어봐. 재밌어. 와, 재밌다. 참 이거를 나는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올라가면 이거 먼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철학의 출발이 여기서 출발하거든. 동양, 서양 구분 없이. 감각기관으로 인해 존재하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차이. 자, 이제 아직 너무 재밌죠? 시간 됐거든? 물론 이렇게 빨리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보라고 한 건데,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꼼꼼히 읽은 다음에 문제도 풀어봐야지. 지금은 내가 그냥 몇 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야. 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한 친구들. 이 문단에서는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요, 키워드가 보여야 돼요. 자, 제가 보이는 키워드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 문단에서 이 거부하는 사람, 첫 번째 거부 1번자는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부를 기부한다. 뭐야, 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 왜 대답해? 당연한 거야. 개인에게 중요한 거면 그건 당연하게 당연히 실제 행위로 이어져. 그러니까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 질문은 할 필요가 없어.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이라고 말한 거야.
됐을까요? 개인의 특성을 든 겁니다. 개인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하기 때문에 큰 가치를 가지는 행위를 한다. 왜 윤리적으로 행동하는가? 행위하는가? 윤리적인라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당연히 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끝이에요. 자, 근데 뭐라고 비판합니까, 싱어가? 여기만 보세요. 이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이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나 이 경우 윤리적 원칙은 칸트 용어에 따를 때 보편적 입법 원리가 아니라 뭐야? 이거 너무 보편이 아니다. 개인적 경륜에 머물고 만다. 이거 너무 개인이다. 따라서 피터 싱어는 이러한 거부 입장에 대해 윤리 아닌 것과 구별을 해주는 특징인 보편적 관점에 따른 행위를 요청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네 말처럼 하면 보편적 윤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편적 윤리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걸 어떻게 말할 건데 개인에 한정시키면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됐죠? 보편으로 그냥 깐 겁니다. 네 말대로 하면 보편적인 윤리가 확립이 안 된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얘는 논리를 꺼내요, 갑자기. 논리적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어야 하는가는 과학 질문, 왜 합리적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 것 때문에 말을 안 한대요. 이 논리학이 뭐냐면요. 전제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전제의 이유를 물어보는 거는 논리적으로 오류가 맞아요. 전제를 물어보는 건 논리적으로 오류야.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 김봉수는 나는 됐고 오수병은 할아버지다. 오수병은 할아버지다. 근데 오수병이 잠깐만, 지금 논제가 좀 더 꼬였다. 나는 오수병입니다. 아니야. 나는 오수병입니다. 나는 꼬였다. 나는 오수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수병일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너무 깔끔하게 안 들어가네. 김봉수야. 나 김봉수야. 다시 돌아올게. 나는 말이죠. 퇴근하고 소주 먹을 거예요. 약간 이 말을 그래서 이게, 나는 퇴근하고 소주를 먹을까? 나는 퇴근하고 소주를 먹을까? 이렇게 되어 있는 말에 김봉수인가를 따질 필요는 없다. 이 얘기거든. 됐다. 미안하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갈게. 어제 괜찮은 얘기가 있었는데 안 떠올라. 이게 그때 떠올려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전제는 이미 깔려있는 기반 지식이기 때문에, 기반 공유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되는가라는 말은 이미 개인이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다. 잉여적 물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비판 똑같습니다. 자, 3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식일 수도 있으며 일반적이고 실천적인 상황에서, 보이세요? 일반적이고 실천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관점을 전제하지 않고 모든 관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으로 물을 수 있다고 말한다. 무슨 말이냐? 이 질문은 개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실천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관점을 전제하지 않은 모든 관점이 들어간 거다. 결국엔 뭐야? 일반, 모든 관점.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포괄적인 질문이지 이 논리적 오류가 성립하려면 개인에게 국한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뭘로 끝난 겁니까? 보편 일반으로 그냥 끝낸 겁니다. 됐습니다. 이런 지문이었어요. 이거를 맨 마지막 문단에서 정리를 한 번 더 해줘요. 그 용어 써가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을까요? 피터 싱어가 피터 싱어의 질문 자체의 타당성이 아니야. 피터 싱어가 한 이 질문에 대답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 반박하는지 보라는 건데 결국에 구체 추상에서 이제 정리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꼭 풀어봐요. 수특 독서에 있는 문제. 이제 다시 교재로 옵시다. 제교재예요, 제교재. 과학과 기술의 연계성은 좀 낮습니다. 좀 많이 낮아요. 왜 낮냐면 과학기술이 연계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 올해 수특에 있는 과학기술 지식이 연계됩니다 하면 말도 안 되게 편해요. 말도 안 되게 편해. 왜? 이것처럼 변형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 지식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아까 미리 준비했으면 뭐야 이거 하고 그냥 풀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특 과학기술에 있는 지식들도 분석을 좀 해줘야 됩니다. 다만 내가 뭐라고 이거를 내가 잘하겠냐. 그래서 내가 알려드릴 수 있는 지식은 좀 한계가 있다는 거. 그건 좀 양해해주고 다만 글을 이해하고 문제 풀 때까지는 지장 없이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으니 그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서 하자고요. 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요. 공부를 하시다가 지식 쌓기 공부를 하시다가 내가 조금 더 제대로 더 깊이 알고 싶다고 하면 좋은 생각이에요. 문제 풀 때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거야.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특히 연계 지문을 공부하는데 지식을 확장하고 싶다는 욕구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튜브를 이용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확장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잉. 8쪽 보시면요. 전향력, 이거 최근에 풀어본 사람도 있고 워낙 유명한 기출이라서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지문은요. 과학기술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오늘 인문지문도 받고 과학기술도 보고 있죠. 삼진아 그거 풀고 자라. 풀고 자. 과학기술 문제 유형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과정을 물어보거나 과정을 혼동시켜 놓거나 A, B, C인데 문제를 B, A, C 틀린 거죠. 혹은 기억의 과정과 니은의 과정 이렇게 나왔는데 바꿔버리거나 부분만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과정에 대한 이해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말했네요. 이건 순서의 문제예요. 자, 근데 과학기술에서 과정 못지않게 자주 나오는 거 바로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계는 두 개밖에 없어요. 비례냐, 반비례냐. 이 두 개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미리 말하자면 색깔이 심상치 않죠? 요 지문은 요거에 특화된 지문입니다. 아주 고도로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32%입니다. 이 짧은 지문, 두 문제짜리야. 짧은 지문에 두 문제짜리인데 고도로 함축되어 있는 관계 때문에 이 관계를 파악하신다면 풀 수 있고 못 푼다면 못 푸는 겁니다. 1문단에서 내가 읽어야 되는 미션을 잡아줘야 되는 거는 역시 공통입니다. 구분과 상관없이. 자, 이거는 그냥 생으로 한번 풉시다. 짧은 거니까. 두 문제밖에 안 되죠? 4분은 너무 가혹하더라고. 4분 30초 정도면 자비롭지 않습니까? 시간 재드릴게요. 출발. 5분 줄게. 졸려.
안 끝나지? 읽어보고 다른 사람은 할 거 없으면 읽어보고 있어. 두 번째 거 수트.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는 전향력이었어요. 근데 전향력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문단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현상이 원인이 되는 게 전향력이다. 어떤 현상?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거. 운동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전향력 때문에 일어난다. 그렇구나. 여기서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과정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고. 하지만 이 문단에 가시면 위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관계들을 파악하러 가야 됩니다. 빨강이 좋겠군요. 이 말 이해되실까요? 전향력은 왜 일어난대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난대요. 일단 여기까지만 나와요. 이 문단 첫 줄에 이렇게 써 있어. 지구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전향력이다. 전향력은 운동 방향을 휘게 하는 거의 원인이고. 근데 구 모양의 지구는 적도가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대요. 이거는 굳이 안 쓸게요. 위도가 높아질수록 둘레가 짧아진다는 그냥 구 모양이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자전주기는 동일하대요. 자전주기 한 바퀴 돌았을 때 시간은 위도가 높든 위도가 0이든 어차피 한 바퀴 도는 시간은 똑같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요? 속력이 달라지죠. 위도와 속력은 무슨 관계일까요? 자전 속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위도가 0이면 가장 빠르다고 나와 있는 거 괜찮을까요? 이거를 그림으로 풀면 이렇게 되더라고. 적도는 이 둘레를 그냥 내 평면에 그려볼게. 요 아래 칸 정도의 둘레는 풀어보면 요 정도 될 거고요. 요 정도는 둘레를 풀어보면 요만큼일 거예요. 여기는 여기 거고요. 여기는 여기 거고요. 자, 근데 어차피 하루 동안 이걸 다 간대. 한 바퀴는 돈대요. 주기는 동일해요. 그럼 누가 가장 빨리 갔냐 이겁니다. 얘가 가장 빨리 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적도에서 가장 속력이 빠르다라고 하고 있네요. 즉 위도가 낮을수록 위도가 적도, 즉 0도에 가까울수록 적도가 0도인 거는 상식. 위도가 0도일수록 낮을수록 자전 속력은 빠르다. 둘은 반비례 관계인 걸 먼저 파악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납득되는 얘기예요. 위도와 자전 속력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 다음 3문단에서는 이제 쏩니다. 지금 여기서는 1600km/h로 돌고 있대요. 빠르죠? 자, 30도입니다. 북위 30도는 1400이었나? 1400km/h로 돌고 퍼아워로 지금 회전하고 있대요. 더 느리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까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우리 지금 이거 읽으러 오고 있어요. 편향 읽으러 하고 있거든. 휘어지는 거야, 편향이. 근데 뭐라고 써있는지 볼까요? 자, 3문단에 여기로 오세요. 3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3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200km. 따라서 발사된 물체는 겨냥했던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점에 도달한다. 이 30도에다가 쏘니까 더 동쪽에 도달하게 된대요. 이유는 200만큼 돼서. 됐습니다. 뭐예요 이게? 편향된 거죠? 편향이 왜 일어난다고 했죠? 전향력 때문에. 근데 전향력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 했죠? 지구 자전 때문에. 자, 조금만 더 정확히 해야겠죠? 지구 자전 중에 지구 자전의
속력 때문에 바로 속력의 차이 때문에 이거를 뽑아줬어야 됐죠. 지구자전, 위도별로 지구자전 속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향력이 발생해서 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자전 속력이 전향력, 자전 속력의 차이가 바로 전향력 휘게 하는 거였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뽑은 게 자전 속력 차이거든요. 얘랑 전향력은 이 둘은 무슨 관계인지까지 파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문단의 내용이에요. 이번에 어디다 쏘냐면요. 북위 60도에다 쏜답니다. 뭐 이쯤 되겠죠? 60도. 자, 쏜답니다. 뭐 대충 여기서 쏩시다. 위로 북쪽을 향해 쏘는데 이번에는 속도 차이가 몇인지 보세요. 이번에는 여기 60도는 800km/h로 돌고 있답니다. 600의 차이가 나는군요. 속력 차이가 커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휘는데 어떻게 덜 휘는지 더 휘는지 보자고. 근데 나와 있네요. 사문단 밑에서 어디 갔냐? 사문단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사문단 위에서 세 번째 줄. 약 600km/h이므로 차이가 이 물체는 적도에서 북위 30도를 발사했을 때보다 아까 그 실험보다 더 오른쪽으로 여기네요. 더 오른쪽으로 휜다. 더 휜다. 속력 차이, 지구자전 속력 차이와 저장력은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비례인 거 확인되시죠? 됐을까요? 속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휜다. 더 저장력이 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됐을까? 이제 연결해 볼까요? 위도가 높을수록 자전 속력은 더 빨라지고 차이도 더 커지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위도가 높아질수록 커질수록 속력 차이는 더 커져요. 지금 보시다시피 적도에서 30도 차이는 200, 30도에서 60도 차이는 600, 자전 속력 차이는 위도가 높아질수록 속력 차이는 커지고 있다. 비례 관계인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위도가 높아졌다. 자전 속력 차이가 커진다. 전향력이 커진다. 더 휜다. 이렇게까지 결론이 나와야 되는 복합 관계 지문이었습니다. 물론 결국 안에서 사용한 건 반비례와 비례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관계가 연달아되니 조금 헷갈렸던 문제인가 봅니다. 됐지? 마지막 문단 볼까요? 마지막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뭔가 하나 쑤셔넣은 기분이 있어서요. 뭔가 하나 쑤셔넣었어요. 급하게. 밑에서 두 번째 줄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했었잖아 옛날에.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휘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휜다.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아마 6번 문제 답을 4번 골랐을 거예요. 예, 6번의 답은 4번이 아니거든요.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왼쪽으로 휜다는요. 자, 이 글이 맨 처음 문단 첫 문장 뭘로 시작했는지 보여요? 어디서 한번 봐보래요, 지구를. 북극 위에서 지구를 한번 내려다 보래요. 어떻게 돌고 있는지 보래요. 내가 이걸 설명할 길이 없네. 다음에 지구라도 하나씩 들고 다녀야겠어요. 이거 맨날 지구 나와갖고. 여기서 이게 북극을 본 거야. 여기서 지구를 본 거야. 여기 지구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지구가 어떻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시계 방향 맞죠? 아, 여기 써 있구나. 시계 방향 맞겠지 뭐. 이렇게 돌고 반시계냐? 미안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구가 반시계로 이렇게 돌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계로 보이겠네요. 반시계로 돌고 있대요. 내 입장에서 볼게. 이러고 돌고 있어요. 휘 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돌고 있다고. 이렇게 돌고 있어. 그러면 지금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잖아요. 돌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내가 3차원을 표현할 길이 없네. 이렇게 끼리끼리. 여기로 휘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로 휘어야죠. 남반구에서. 이렇게 지금 휘기 때문에 그 속도 차이 때문에 거기 속도 차이마다 휘는 거니까. 아 근데 왜 왼쪽이라고 했대요?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좌회전하세요. 어디로 갈래요? 1, 2 갈래요? 좌회전하세요. 1, 2 가야죠. 왼쪽인 겁니다. 방향은 동쪽이었던 거고요. 6번의 답은 그래서 4번이 아니라 3번을 골라줘야 됩니다. 위도는 자전 속력이랑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낮을수록 더 빨라야 됩니다. 50도가 아니라 40도가 더 빨라야 돼요. 이런 게 왜 나와요 하면 반비례 하나 나왔으니까 내줘야지. 그래서 요거 하나 골라줬어야 됐고요. 헷갈린 거 있었을까요? 없지? 7번이 어려운 문제죠. 7번이 정답률 지옥이죠. 답은 2번인데 어때요? 맞았어? 넘어가도 될까요? 뭘 돼? 씨, 아무도 이해 못했으면서. 봐봐. 이 진자가 어떻게 빈대? 프랑스 빵 태우는 사원에서 했대요. 야, 빵 태우는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롤 말고. 저번에 예술 건축물 할 때 우리 빵 태운 사원과 사보아 주택에 대한 건축에 대한 아름다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이거. 물론 이딴 걸로 내가 연기라고 하진 않겠고 반갑잖아, 다시 만나니까. 판테온 사원에서 진자 실험을 했대요. 이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길이 67짜리를 28kg짜리 추 달아서 엄청 거대하죠. 이게 돌린 거야. 이렇게 돌린 거야. 근데 어떻게 휘었대요? 어느 방향으로 휘었대요? 시계 방향으로 휜다는 거 괜찮을까요? 자, 이거는 오늘 볼 수특이랑 관련이 아주 깊거든요. 오늘 볼 수특 조금 어렵습니다. 뉴턴의 뉴턴 법칙 1법칙과 2법칙이 이번 수특에 실렸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뒤졌어요. 나는 이제 수능 안 봐서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잘 하셔야 될 거예요. 힝 돌리는데 힝 돌리는데 시계 방향으로 휘었대요. 자, 보는 사람 눈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 휑. 근데 북반구에 있었다면 어느 쪽으로 휜 걸로 보일까요? 지구 북반구에서 봤을 때. 이렇게 휘는 걸로 보는 거 괜찮을까요? 이게 오른쪽으로 휜 거잖아,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휜 거로 볼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진동면의 회전 방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남쪽에 있었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휑. 이렇게 똑같이 이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휘었겠죠? 반시계로 간 걸로 보이겠죠. 남반구에서.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내가 색깔이 다른 걸로 했어야 되는데 힝 북반구에서 이렇게 힘이 들어가네 이렇게 된다고. 이쪽으로 휘었다고요. 이렇게. 남반구는 좀 다르죠. 이렇게 힘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아니 됐다. 씨. 아니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프랑스가 북반구니까 그걸 통해 맞춰라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북반구로 판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 5번은 맞는 얘기예요. 남반구로 가면 반대로 나와야 돼요. 근데 답 2번 볼까요? 더 위도가 높은 곳으로 간다. 잠깐만, 위도가 이거 나와야지. 결국에는 관계 문제잖아. 위도가 높을수록 자전 속력 차이는 커집니다. 자전 속력 차이가 커지면 저장력이 세집니다. 더 느려질 이유가 없습니다. 더 빨라져야 됩니다. 더 강하게 힘들어야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 관계 문제. 우리 수특 봅시다. 아, 어렵더라고, 뉴턴 법칙은. 내가 저기 과학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올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난 알고 싶거든. 297쪽입니다. 수능 특강 독서 갖고 오신 분은 297쪽 와보시면 돼요. 실전학습입니다. 297쪽에 맨 마지막 문단 봐봐요. 그러니까 298 말고 297의 맨 마지막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이야.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읽어볼까요? 지구는 남극과 북극을 잇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그렇군요. 프랑스의 물리학자 레옹 푸코는 반가워요. 안녕. 거대한 진자를 이용해 또 이 짓거리 하고 있구나. 지구가 자전을 하고 지표면은 회전 기준계라는 걸 입증했다. 자, 회전 기준계는 이제 위의 지문을 읽으면 이해되는데요. 기준계가 바라보고 있는 개, 땅이란 뜻이에요. 바라보고 있는 땅. 이게 철저하게 인간을 이제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아까는 어디서 봤어요? 지구 우주에서 본 거예요. 우주에서 봤어. 근데 이번에는 땅에 서 있는, 즉 회전하고 있는 지구에 서 있는 인간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진자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볼까요? 이에 따르면 지표면의 각 지점에서는 회전이 일어난다. 지표면의 각 지점에서 회전이 일어나? 우리 알지롱. 위도,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하고 있지롱. 근데 위도마다 속도가 다른 것도 알지롱. 이렇게 읽자고요. 진자는 전자란다. 진자는 북극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남극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하루에
한 번 회전한다. 야, 이번에 어디서 돌렸냐? 60도 이런 데서 돌린 게 아니라 아이고 여기까지 가셨어요. 이 사람 대단한가 봐요. 자, 몇 바퀴 돌았어요 이번에? 아까 잉잉 이렇게 갔잖아. 한 바퀴를 돈대요. 한 바퀴를 돌아버렸대요. 왜? 전향력이 가장 극대화된 지점이잖아요. 여기가. 기억나세요? 위도가 높을수록 전향력이 가장 크죠. 이게 왜 생기는 거야? 지구의 잦은 속도 때문에. 근데 여기 그게 있으면 이 전향력을 가장 리얼로 받아버리니까 그냥 한 바퀴 생으로 돌아버리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게. 자, 물론 앞에 지문을 읽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알고 있으면 더 좋다 이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298 한 번 해자며 자, 위도 30도 방금 보고 온 위도 같은데 여기서는 이틀에 한 번 회전한다. 아, 여기는 북극의 전향력의 절반 정도구나. 그래서 이틀에 한 번 하루에 반 바퀴 정도 회전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 위도 0도인 적도 위에서는 여러분들 0도에서는 회전이 있을까? 없죠. 전향력이 없으니까 뭐라고 나와요? 진저의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요.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더 읽어드려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에요. 지금 이 얘기거든. 근데 이거를 단순히 요 지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됐다 보시면 됩니다. 뭐가 들어갔냐면 뉴턴의 관성 법칙, 이 적용된 2법칙과 1법칙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지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뉴턴의 개념을 이제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지문이에요. 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 하는 줄 알아요? 대포 쏘는 연습합니다. 대포 쏘는 훈련합니다. 근데 대포가 휜대요. 왜 휘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저 뉴턴과 함께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워, 파이팅. 한 세트 더 해볼까요? 좀 쉬다 할까요? 이거 하루에도 쉬는 시간 맞추고. 좋은,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어디 오시냐면요. 원래 그러려고 했어. 어제도 이렇게 했어. 10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요거 풀고 쉬시면 되는데 쉬는 시간 섞어드릴게요. 이게 제일 좋잖아. 여러분들 제가 인심 썼습니다. 오늘 한 번만 쉬는 대신 쉬는 시간 자그마치 18분이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걸 풀고 쉬셔야겠어요. 5문제인가 4문제인가. 10분 쉰다는 얘기야. 8분 풀고 10분 쉬라고. 그래서 10쪽에서 11쪽 풀어주시면 되고요. 12쪽까지 우리 18분 뒤에 해야 되니까 딱 40분이네. 이야, 하늘이 도운다. 2시 40분에 이어서 2교시 하겠습니다. 조금 부지런히 풀어야 10분 겨우 쉴 거야. 파이팅. 네. 쉬고 오세요. 노세요. 집에 갔다 와. 밥 먹고 와.